여러분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편인가요? 아니면 매일 매달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편인가요? 저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거치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본주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분할 매수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한꺼번에 넣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본주, 그러니까 QQQ나 혹은 QQQM이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분할 매수하려고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QQQ가 고점 대비 약 12.5% 에서 10% 구간으로 하락을 했을 때 현금의 5%를 QLD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말에 QQQ가 새로 만들어진 이 전고점에서 또다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락을 기다렸다가 초반에 5%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매일 조금씩 나눠서 샀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까? 애초에 한꺼번에 주식을 사지 않고 그 큰 돈까지 매일 나눠서 샀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세 가지 전략을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주수를 정하고 제가 했던 방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더 섞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QLD 먼저 거치하고 나머지 현금을 기다렸다가 QQQ가 전고점 대비 10%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 두 번째는 기존의 그 주수 똑같이 거치하되 추가 투자금을 800만 원만 하락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 균등하게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거치를 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과 추가 투자금 800만 원까지 전부 매일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제가 실제로 매수한 날짜와 환율, 매수 가격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때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그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한 경우만 알아볼게요. 제가 1억이라는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본주 대비 마이너스 10%에 도달하면 현금의 5%를 넣고 또 더 내려가면 현금의 10%, 3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요. 3월 말 QLD 가격을 대략 57달러 정도로 잡고 현재 비교 가격을 약 81달러 정도로 잡으면 3월 말에 산 이 QLD는 약 40% 상승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3월 말에 투자한 500만 원은 대략 700만 원 정도가 된 셈입니다. 수익이 그래서 200만 원 정도고요. 반면에 7월 말에 투자한 300만 원은 아직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이 투자 자금 800만 원이라는 돈은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로 불려 있었고 약 200만 원 정도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을 올해부터 매일 조금씩 나눠 샀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매수의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점에서도 사고 저점에서도 사고 중간 가격에서도 사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올해 QLD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3월 말에는 가격이 아주 크게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했죠. 제가 그 500만 원을 넣은 시점이 바로 그 낮은 가격대였습니다. 반면 매일 매수했다면 1월과 2월에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도 샀을 것이고 4월과 5월 반등 구간 그리고 더 높은 가격대에도 계속 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수를 했을 경우 평균 단가는 대략 74불에서 78불 사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중간값인 76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격이 약 81달러일 때 수익률은 약 6% 정도입니다. 8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약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이 약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투자금 800만 원만 비교하면 제가 실제로 하락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한 방식은 약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매일 매수 방식은 약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현금의 5%, 즉 500만 원이 아니라 현금의 10%,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더 수익이 크게 발생했겠고, 또 수익률 차이도 더 벌어졌었겠죠. 현재까지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이 150만 원 정도 유리해 보이네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800만 원 중 대부분인 500만 원을 QLD 가격이 크게 내려왔을 때 집중적으로 넣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락 시점을 비교적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락 시점을 잘 예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라는 하락 지점에 여유로 있던 현금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500만 원을 넣은 뒤에 시장이 추가로 20%더 하락했다면 그 시점에는 매일 매수를 한 사람이 더 낮은 가격에서 계속 주식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하락 시에 집중 매수 방식은 매수 시점이 좋으면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지만 그 시점을 잘못 잡았을 경우 하락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150주를 거치하지 않고 그 투자금 전체를 매일 나눠 샀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고로 1150주는 그냥 임의의 숫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한 615주의 2배 가까이 되면서, 그리고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에 금액을 임의로 맞춘 주수입니다. 이 QLD 1150주의 평균 단가를 약 $70 정도로 잡으면 투자 원금은 대략 $80,000 정도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자꾸 환율이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원화로는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 투자금 8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방식은 이 돈의 대부분을 작년 11월과 올해 초에 먼저 시장에 넣었습니다. 이후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먼저 투자한 1150주는 상승의 혜택을 그대로 받았겠죠. 물론 현재 QLD의 가격을 약 $81 정도로 잡으면 기존 1150주의 평가 이익은 대략 15% 안팎입니다. 여기서 3월과 7월 추가 매수 성과까지 합치면 전체 수익은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전액을 나눠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매수 평균 단가를 약 $76로 가정하면 현재 수익률은 약 6% 정도입니다. 총 투자금이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현재까지는 제가 실제로 한 거치식과 하락 시 추가 매수 전략이 처음부터 돈을 매일 나눠서 산 방식보다 약 1천만 원 정도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거치식이 무조건 적립식보다 좋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거치한 뒤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이런 판단을 했던 건 아니겠죠. 얻어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건 팩트죠. 그래서 이 상승장이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는 돈을 먼저 넣어둔 거치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거치 직후 금융위기나 코로나 초기처럼 그 큰 폭락이 시작됐다면 결과는 반대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넣은 사람 당연히 큰 손실을 때려 맞겠죠. 매일 매수한 사람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치식과 적립식 중 무조건
무엇이 더 좋냐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영상을 한 달 전인가도 촬영한 적이 있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거치식으로 해라, 적립식으로 해라는 아닙니다. 제가 거치식으로 반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셔라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실제로 추가 매수를 실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전액을 한꺼번에 넣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모은 돈을 현금으로 그저 기다리지만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1150주를 거치해서 시장 상승에 참여하고 약 1억 원 정도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남겨뒀던 이 사례처럼 이 방식과 비슷하게 저도 반 정도는 거치하고 또 나머지 반 가까운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에서 그 돈을 차례대로 저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었죠. 이 방식의 장점은 시장이 계속 오르면 이미 투자한 자금이 수익을 내고, 시장이 하락하면 남겨둔 현금으로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오래 들고 있으면 그 돈은 시장 상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죠. 그리고 하락을 기다리다가 시장이 계속 오르면 결국은 더 높은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아예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되죠. 또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고 해서 그 지점이 바닥이라는 보장 또한 없겠죠. 10% 하락 후 20%, 30%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10% 하락 후 그리고 마이너스 20%, 30% 이런 어떤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3월 말 마이너스 12.5%의 하락 구간에서 500만 원 정도를 넣은 것은 좋은 선택이었죠. 반면에 이번 7월 말에 300만 원의 매수는 실제로는 더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촬영 시점에 아직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판단을 하기 어렵죠. 결국 이 전략의 성과는 한두 번의 매수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남은 현금을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투자금 800만 원만 놓고 보면 하락을 기다렸다가 매수한 제 방식이 매일 매수하는 것보다 현재 약 150만 원 정도 유리했습니다. 초기 투자금까지 모두 포함해 보면은 1150주를 먼저 거치하고 하락 때 추가 매수한 방식이 처음부터 전액을 매일 나눠 산 방식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시장 흐름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고 다음 하락장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시장의 바닥을 완벽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먼저 투자해서 상승에 참여시키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 하락에 대응하는 혼합형 전략이 저에게는 심리적으로 잘 맞았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아예 투자하지 못했다는 불안이 줄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도 줄어듭니다. 결국 좋은 투자 전략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전략이 아니라 큰 하락이 와도 혹은 조정장이 와도 내가 실제로 계속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억 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거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나눠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일부는 먼저 놓고 하락장은 대비해 남겨두시겠습니까? 거치 직후 장기간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전액을 처음부터 거치한 전략보다 매일매일 분산 매수한 전략이 더 낮은 평균 단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부를 먼저 투자하고 현금을 남겨 하락 구간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혼합형 전략은 현금을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